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새로운 학년을 앞두고 많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탐색하고 있을 텐데요. 2018학년도 논술 전형의 경우 전체 모집 인원은 줄었지만 주요 대학은 여전히 논술 전형 비율이 높아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불리한 학생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각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와 기출문제 등을 참고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과의 진학상담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선의 전략을 위한 상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진학상담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입니다. 발빠른 입시 정보와 풍부한 입시 지도 경험으로 보석 같은 조언을 해주시는 멘토시죠.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학생들한테 전공 선택에 대한 좀 조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PD가 되기 위해서 신방과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외교관을 하기 위해서 외교학과, 그 다음에 프로파일러 하려고 심리학과 등을 갑니다. 또 자연 계열에서는 이제 자동차 엔지니어링이 돼서 자동차학과를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PD가 되기 위해서 언론고시 같은 걸 보기 위해서 물론 신방과도 좋겠지만은 영어과나 국어과를 가서 이제 준비하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예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공학과를 가는 경우에는 사실은 기계학과랑 똑같은 학과인데 이제 전자제어 쪽을 하는데 자동차공학과 학과 나온 사람들이 이제 기계 쪽에 취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계공학과 학생들은 이제 자동차 쪽에 엔지니어링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학생들이 너무 그 과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좀 선택의 폭을 넓히신다면 더 유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섬세한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충남 서령고등학교 최진교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들 다음 주쯤이면 아마 이제 대부분 종업식 할 테고요. 이제 봄방학 들어갈 겁니다. 3월 신학기까지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남았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상적인 사람은 실패하기 쉽고 구체적인 사람은 이제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자신의 어떤 그 목표를 두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성공 가능성이 이제 오픈돼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열정만 있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는 주도 면밀한 그런 계획이 없는 사람은 글쎄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 신학기를 앞두고요, 아주 참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꼭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명쾌하고 힘 있는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UA 중앙교육교육평가연구소 부소장이신 백승한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UA 중앙교육 백승한입니다. 이제 겨울방학이 다 끝나갔고, 이제 다음 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2월 달에 남아서 남은 기간 또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특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들, 예비 고3들이죠. 2월 한 달 동안은 이제 학생 생활 교육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전형에 유리할 것인가, 수시 모집에 지원했을 경우 학생부 종합이냐, 교과냐, 혹은 논술 전형에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서 내가 부족한 영역이 어떤 것인가, 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목표 설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세 분의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 전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정주원 선생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럼 상담 학생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중등 영어 교사를 희망하는 고1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57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13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소신, 소통, 교사입니다. 희망대학은 한국교원대 영어교육과 학생부 종합우수자 전형, 한양대 영어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 전남대 영어교육과 창의인재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담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중등 영어교사 꿈인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 중등 영어교사 남학생이 이런 직업을 택하는 거 좀 의외인 경우가 많은데 뭐 자신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막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중등 영어교사를 할 만큼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잘하는 네. 거 아닌가요? 오늘 상담 좀 잘 받고 꼭 그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인 네. 것 같은데요. 오늘 상담은 최진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마치 동지를 만난 느낌인데요. 우리 학생이 뜻하는 것이 이제 장차 이제 본인이 가르칠 그런 학생들하고 마음으로 따뜻하게 소통하는 그런 선생님. 특히나 이제 인상적인 부분은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또 실력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꿈꾸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소신이 있고 또 열정도 있고 또 고등학교 1학년이 이렇게 그 상담 신청하기는 쉽지 않은데 네. 본인의 목표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네,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제 전형을 선택할 때 정량적으로 드러난 그 수치 있죠. 내신 성적하고 이제 모의고사 성적일 텐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1학년 때까지 내신 성적이 2.57, 그 다음에 전년도 이제 모의고사 9월달 성적이 네. 3.13이죠. 역시 이제 내신 성적이 좀 비교 우위에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이제 학생부 전형일 텐데. 학생이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현재 성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역시 이제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논술 전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이제 1학년이기 때문에 논술을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해라 이런 얘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네.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이 논술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판단해 봤을 때 그 잣대는 아마도 이제 수능일 텐데요. 수능에서도 인문계 학생들은 이제 국어 성적이 됩니다. 이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논술하고 이제 유사한 부분이 이제 독해죠. 글을 읽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부분은 이제 갖춰야 되는데 그 국어 성적이 이 전년도 6월달 모의고사 성적이 보면은 이제 92.5% 2등급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달에 약간 내려갔어요. 그래서 3등급이긴 하지만은 모의고사가 88.1%니까요. 뭐 네. 사실상 2등급으로 봐도 이제 무리는 없죠.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수능에서 국어가 2등급 정도 수준이라면은 뭐 인문계 논술로 이 도전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자격 조건은 갖추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일 텐데요. 국영수가 모두 3등급 안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최저 학력에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는가. 다만 논술 전형에 대한 이제 결정은 앞으로 1년 동안 생활을 하고 2학년 마무리될 때쯤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결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형이 이제 정시 전형이 될 텐데요. 뭐 수능이 아주 뭐 그렇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본인이 원하는 대학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끝까지 그 수능을 가지고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세 번째 전형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뭐 아직 1학년이라서 꼭 이 유리한 전형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뭐 학생부나 성적을 관리할 때 방향을 잡는 쪽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달 모의고사입니다. 전국연합이죠.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3등급인데 100분이 88.1이니까 뭐 사실상 2등급에 가깝고요. 수학은 3등급 78.5%가 되겠죠. 영어 2등급이고요. 한국사 1등급. 그다음에 이제
인문계 학생인데 이 9월 달에는 모의고사를 이제 화학하고 생명과학을 봤어요.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는 4등급, 생명과학은 5등급. 그래서 학계 등급 평균이 이제 3.13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달 같은 경우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해본다라면요. 국어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2등급이었는데 이제 9월 달에 3등급이니까 한 등급 내려갔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3등급이지만은 6월 달에 9월 달도 3등급이니까 유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영어는 6월 달에 1등급이었는데 9월 달에 이제 2등급으로 떨어졌고요. 화학이나 생명과학인데요. 6월 달에는 사회 과목을 봤어요. 그래서 지리가 4등급이었는데 이제 그 화학을 봐서 이제 9월 달에 4등급이고요. 6월 달에 일반 사회를 봐서 5등급이었는데 9월 달에는 생명과학을 봐서 5등급이니까 뭐 탐구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국어 같은 경우는 뭐 등급이 한 등급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100분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이제 염려되지는 않지만은 수학 같은 경우는 등급은 같아요. 3등급으로 같은데 6월 달 같은 경우는 등급이 87.4% 3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에 가까운 3등급이었는데 9월 달 같은 경우는 3등급이긴 하더라도 78.5%니까요. 100분위가 상당히 낮은 편이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수학은 상당 부분 하락이 있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학생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 과목을 이렇게 이제 그 자연계 과목하고 인문계 과목을 이렇게 번갈아서 본 이유는 아마 진로 선택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과정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탐구 성적은 많이 국영수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인문계로 이제 우리 학생이 진로를 정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제 1학년이니까 여유가 네. 많이 있죠. 그래서 과목을 좀 이제 신중하게 생각해서 두 과목을 좀 정하고 꾸준히 준비해서 학습 시간도 늘린다라면은 아마 탐구 성적에서의 어떤 변화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학생한테 한 가지 좀 질문을 할게요. 잘 듣고 있죠? 네. 예, 사회 과목하고 과학 과목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치른 것은 아마 제가 이제 진로에 대한 어떤 고민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이 맞나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주 이제 분명하게 인문계로 결정이 된 거죠. 네. 그 사회 과목하고 과학 과목에서 이렇게 시험을 치렀을 때 등급에 큰 변화는 없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인문계로 결정하게 된 어떤 특별한 어떤 원인이 있었나요? 11월 모평이 등급이 잘 나왔어요. 아, 11월 모평 자료에서 그래서 이제 11월 달 모평 자료는 이제 저한테 보내주질 않아서 이제 그 부분까지는 이제 제가 분석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학생이 인문계로 정확하게 진로를 정했으니까 뭐 탐구는 뭐 우리 학생이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면 이 부분은 이제 극복이 가능할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점수로 지원 가능한 정시 대학과 정시 지원 대학과 앞으로 어떻게 모의고사를 준비하면 좋을지 그것도 좀 조언해 주실까요? 아, 이 말씀을 꼭 드릴 때 우리 학생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가 늘 따르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정시 인원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이제 그런 그 걱정이 드는데요. 우리 학생의 지난해 이제 9월달 모의고사 점수를 표준 점수로 이제 계산해 보는 것이 좀 판단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영어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의 경우 127점 정도로 제가 이제 예상을 해봤을 때 표준 점수 4과목 800점 만점에 470점 정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몇 점 있겠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보았는데 이 경우 이제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 학과에 정시로 지원했을 경우 점수 차이나 그 가능성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그 부분을 볼 텐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한국교원대 영어교육과를 희망했는데 여기는 이제 514점 최소입니다. 514점 정도니까요. 44점 정도 이렇게 부족해요. 그다음에 한양대 영어교육과는 518점 정도로 본다라면은 48점 정도 부족하고요. 전남대 영어교육과는 497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여긴 27점 부족이고요. 건국대 영어교육과는 509점. 그러니까 뭐 39점. 40점 가까이 부족한 거죠. 인하대 영어교육과는 502점, 그래서 32점 이렇게 이제 부족한데요. 아, 많이 부족하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학생이 아직 1학년이니까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 보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것이 현재 자신의 수준이다. 이런 정도 자신을 파악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국어 성적은 평균 3등급이고요. 수학은 2등급, 그다음에 영어가 2.5등급, 사회가 2.75등급인데 영어 성적이 아주 월등하지는 않고 오히려 수학 성적이 조금 더 높은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어떤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평균 2.57이고요. 추이를 살펴보면은 1학기에서 2학기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국어는 3등급을 뭐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급이었는데 2학기에 이제 3등급으로 꽤 많이 이렇게 떨어졌죠. 그 다음에 영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내신 성적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 그 내신 성적이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그 공부 방법을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1학년 2학기까지 마무리된 상황이니까 2학년 때는 조금 더 내신 성적을 보완을 해서 이렇게 이제 향상되는 그런 추세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학년 2학기까지 내신 성적이 이제 2.57이라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교적 우수한 성적입니다. 이 정도 네. 성적도 쉽지 않은 성적이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가 워낙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은 있다. 그래서 2학년 올라가서 조금 더 분발을 해서 최소 내신 성적은 2점대 초반 정도까지는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신 성적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최진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이고요. 구름은 독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비는 진로활동, 수상경력입니다. 골고루 평가를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해 주실까요? 글쎄 이제 우리 학생이 그 구름이나 비가 많아서 네. 좀 이렇게 혹시 실망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도 되는데 오히려 이게 이제 어떤 우리 학생에게는 약이 될 거라고 제가 이제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맑음을 자율활동을 줬는데 학급 반장을 맡았고요. 또 아주 뭐 학급 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진로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은 독서 활동인데요. 글쎄요, 아직 그 학생부 기록이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겠죠. 독서 기록이 3권으로 돼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꼭 분량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고등학생이 1년 동안 한 독서 양으로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하고 담임 선생님이 기록하는 공통 부분에 각 한 권씩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독서 활동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다만 이렇게 이제 우리 학생이 상당 신청을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이걸 보완할 기회가 없었다고 봐요. 지금 아주 적절하게 잘 했는데 아직 그 학생부 마감까지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봉사활동은 46시간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개인이 한 시간이 31시간이고 뭐 사회복지시설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했더라고요. 다만 학생부의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록이 지금 아직 없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지만은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 가능하면은 진로하고 연관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생이 교육과정 동아리에서 활동한 그 동아리 명칭이 범죄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그 경찰이라든지 이쪽 진로하고 좀 맞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교직하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전공 적합성 쪽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로 5명의 책벌레라는 이런 독서 동아리를 활동을 했는데 취지는 좋죠. 그런데 이제 그 활동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것이 조금 아쉽더라 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2학년 때는 교직과 관련된 동아리를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비로 제가 이제 평가를 한 부분은 진로 활동인데 진로 활동에 대한 그 특기사항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이제 이것은 아마 이제 지금 다시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뭐 기록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겠죠. 설마 그냥 이렇게 비워두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은 제가 받아본 학생부로는 딱 2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표창장 하나 하고 수학교과 우수상, 이게 이제 전부거든요. 차라리 영어교과 우수상이었으면 조금 더 전공 적합성에 이제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수상 기록이 2학기 거는 아직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2학기 기록은 전혀 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아무래도 이제 교단에 쓰려면은 말하기라든지 글쓰기라든지 또는 어떤 인성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그런 좀 수상 실적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만약 1학년 때 수상 실적이 조금 부족했다라면은 2학년 때 가서는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갖춰질 수 있도록 우리 학생이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1지망으로 희망한 대학이 이제 한국교원대 영어교육과였고요. 네. 2지망이 한양대 영어교육과, 3지망이 전남대 영어교육과인데요. 역시 이제 저는 우리 학생이 추구하는 어떤 인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가장 적합한 부분이 한국교원대 영어교육과가 아닐까,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국교원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년도 모집 인원이 이제 14명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는 2명이 늘어나서 16명이니까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다음에 경쟁률은 7.69대 1이었고요. 전형 방법이 1단계 3배수인데요. 교과가 좀 들어가요. 그래서 교과 성적이 25%, 그다음에 서류가 이제 75%고요. 여기서 이제 2단계로 가면은 교과가 이제 20%가 되고, 그다음에 서류 60%, 면접이 20%. 면접 역시 이제 중요하겠죠. 여기는 종합 전형이긴 하더라도 최저가 있어요. 그래서 4개 영역 등급 합 12니까요. 뭐 우리 학생이 이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신 반영은 대개 이제 교대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사범대도 전 과목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 학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인문계이긴 하지만은 국수 영사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 과목을 골고루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류 심사는 학교 생활 기록부라든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 실사도 한다. 요 점 이제 체크를 해놓고요. 면접은 개별 면접으로서 이제 발표 능력이라든지 또는 지적 잠재력, 또 가장 중요한 교직 적합성, 이런 부분까지는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 전년도를 이렇게 보면요, 내신이 2.1등급까지 합격을 했거든요. 그럼 조금 부족하죠. 한 0.4 정도 이렇게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뭐 우리 학생이 충분히 보완할 걸로 봐서 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다만 비교과는 우리 학생이 꼭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과 전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추천 전형 역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건국대 영어교육과 KU 학교 추천 전형이 되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이제 7명이요. 많지는 않죠. 네. 전년도 경쟁률이 11.33대 1이었죠. 교과 성적을 좀 봅니다. 40%,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성적이 이제 60%죠. 교과를 일정 부분 보는 게 이제 우리 학생은 좀 유리하다고 저는 봤거든요. 수능 최저는 없고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이제 골고루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학생은 학업 역량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의미 있는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년도 합격자 교과 평균 등급이에요. 평균이니까 이제 요 수치보다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죠. 최저 합격자는 1.7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뭐 최저로 합격한 학생들은 이제 2점대 초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역시 우리 학생이 교과라든지 비교과를 좀 더 향상시켜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 대학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학생부의 방향을 잘 잡도록 합격 시나리오도 설정해 주실까요? 네. 역시 이제 그 교과 성적이 이제 가장 수치로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라면요. 건국대 영어교육과 KU 학교 추천 전형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봤다고 했을 때 우리 학생이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2등급 정도까지 이렇게 목표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나 영어나 사회 같은 과목은 이제 1등급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사범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 과목을 다 보기 때문에 이들 과목 외에도 나머지 과목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건국대 영어교육과 KU 학교 추천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라면은 수상은 우리 학생이 이제 진로 영어 쪽과 관련된 부분에서 꼭 수상 실적이 2건 이상은 반드시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우리 학생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율활동은 뭐 지금 1학년 때 기록은 잘 돼 있으니까요. 2학년 때 부분도 이제 적절하게 잘 연결하면 될 것 같고요. 동아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직 쪽하고 연관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동아리 활동 해주시고 또 그 부분에서 탐구 보고서라든지 이런 어떤 그 노력의 어떤 흔적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봉사활동은 2월까지는 1학년 때 기록이 충분히 들어가니까요. 조금 더 이제 봉사활동을 좀 첨가해주고요. 진로활동은 전혀 제가 파악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진로에 맞는 활동 그런 결과 특히 1학년 때 기록은 반드시 우리 학생부에 당길 수 있도록 반드시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독서는 이 부분 역시 이제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독서 능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로 관련된 그런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기록해서 풍부하게 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내신 등급을 올리려면은 공부를 착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학습 계획표 같은 걸 짜가지고 공부하면은 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데 그 학습 계획표를 짤 때 유의할 점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지킬 수 있는 학습 계획표를 짤 수 있나 그런 방안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요. 예.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렸는데요. 반드시 계획을 갖고 움직여야 되고 내신 성적 잘 얻는 아주 그 절대적인 그 원리는요. 예습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주 언제나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수업 들으면서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들었는 게 그걸 꼭 여러분 챙겨보고 2학년 올라가서는 수업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당 과목 예습을 하고요. 끝나고 나서는 철저하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라.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 학생 내신 성적 쭉 올라갈 겁니다. 예.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학생부의 진로 그게 안 올라가가지고 네. 아직 안 올라가가지고 거기 상담 못 받은 것도 아쉽고요. 네. 그리고 또 2학기 때는 멘토멘티 프로그램도 진행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상담 못 받아서 아쉬워요. 네. 보니까 우리 학생이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라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